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글을 보면 가끔 울컥할 때가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어느 날 신문 한 구석에 적힌 한국어 관련 기사를 읽고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본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갔어요. 그저 문자라고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이건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을 평생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1974년 봄,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진로를 정해야 할 시기였고 주변 친구들은 저마다 목표를 정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당시 제 성적은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도쿄대학교를 추천하셨고 부모님 역시 그 길을 응원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경제학부 진학을 목표로 삼게 되었고 매일같이 책상 앞에 앉아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아버지께서 보신 아침 신문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저는 무심코 그 신문을 펼쳐보았습니다. 그중 한 구석, 작고 소박한 칼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멈췄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그 칼럼을 찾아 읽었습니다. 글 속에는 한글이라는 낯선 문자와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생활과 사고방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문자였어요. 히라가나도 가타카나도 한자도 아닌 곡선과 직선의 조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안에는 일종의 규칙성과 과학적인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문득 이 글자를 만든 사람은 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고 그 순간부터 머릿속에 한국어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끌림이 되었고 마음이 되었고 어느샌가 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으로 달려가 한국어에 관련된 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일본어로 된 자료는 많지 않았지만 잡지나 논문, 여행기 등에서 단서를 하나하나 모으는 그 시간이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친구들은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는 멜로디처럼 들렸고 어떤 표현은 정서를 꾹꾹 눌러 담은 듯했습니다. 저는 느꼈어요. 이건 단지 언어가 아니라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걸요. 고3 겨울, 저는 도쿄대학교 경제학부에 합격했습니다. 모두가 축하해 주셨고 저도 기쁘긴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뭔가 허전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캠퍼스에 다니면서도 저는 가끔씩 혼자 도서관으로 가서 한국어 책을 꺼내 읽었습니다. 경제학 수업 노트 옆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어요. 저 자신도 모르게 제 진짜 길이 어디인지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도쿄대를 졸업한 뒤 다시 도쿄 외국어대에 들어가 한국어를 전공하기로요. 부모님은 처음엔 많이 놀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그 좋은 학벌을 놔두고 외국어를 새로 배우냐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라는 걸요. 처음 한국어 수업을 들은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교수님께서 칠판에 써주신 첫 문장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인사말을 소리내어 따라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문장 안에서 따뜻한 정이 느껴졌어요.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의 언어였지만 어쩐지 아주 가까운 사람이 말을 건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말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문법을 파고들었고 문장의 구조를 해부하듯 분석했습니다. 어려웠지만 재미있었고 힘들었지만 기뻤습니다. 한글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했고 치밀했고 아름다웠습니다. 누군가는 단지 문자의 체계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에게 한글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건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주는 언어였습니다. 저는 그 다리를 건너고 싶었고 나아가 세상과 사람을 이어주는 누군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신문 한 줄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요. 다만 그 끝이 대한민국으로부터 훈장을 받게 될 거라는 건 정말 몰랐습니다. 도쿄대학교 경제학부에 입학했을 때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선생님들, 친구들까지 축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일본 최고 명문대, 누구나 부러워하는 학교였으니까요. 그러나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수업에 앉아 있어도 문제를 풀고 있어도
제 마음은 늘 딴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제하기 싫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마음이 뛰지 않았어요. 반대로 시간이 날 때마다 펼쳐보는 한국어 관련 서적은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낯선 어순, 새로운 조사, 감정을 담는 방식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마치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쿄대 캠퍼스 안에 도서관 구석에 동양언어라는 작은 섹션이 있었는데 저는 자주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몇 안 되는 한국어 관련 책들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길이 내 길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가고 싶은 길은 따로 있는 것 같다. 그 순간부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도쿄대를 졸업하고도 충분히 한국어를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할까? 밤새 잠 못 이루던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도쿄대를 졸업한 뒤 저는 다시 입시 준비를 시작했고 결국 도쿄외국어대학교 한국어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어 수업을 들었을 때 교수님이 칠판에 써주신 문장은 단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인사말 속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따뜻함이 있었고 저는 처음으로 언어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제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한국어에 빠져들었습니다. 소리의 구조, 문법의 체계, 조사와 시제 표현, 높임말의 미묘한 뉘앙스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어는 감정을 아주 섬세하게 나누는 언어였습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존댓말을 쓰는 그 문화 속에서 사람을 향한 존중과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언어를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연구하고 싶다고요. 한국어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공기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모든 게 낯설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언어가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는 마음속으로 오래전부터 이곳을 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대에서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문법 이론과 고전 문헌, 언어사 등을 배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보람 있었고 매일이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유학생활이 외롭기도 했지만 한국인 친구들이 보여준 따뜻함 덕분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보고 일본인인데도 참 한국어를 잘하신다고 말해주었고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이어가면서 저는 특히 현대 한국어 문법, 그 중에서도 상해 아스펙트 체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고 있다, 갔었다, 가버렸다와 같은 표현들 속에는 단순한 시제가 아닌 화자의 감정과 시선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깊이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졸업 후 일본으로 돌아와 간다웨어 대학교 한국어과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어 보급과 교육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재를 집필하며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한국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학술지 한국어학 연보를 창간했고 다양한 세미나와 강연을 통해 한국어의 가치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일본 학생들과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선생님, 한국어 너무 재미있어요라고 말해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언어는 단지 단어와 문법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이며 마음과 문화를 연결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저는 한글이라는 보석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말까지도 일본에서 한국어는 아주 일부 학문적 관심이나 극히 제한된 수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 역시 대학 강의실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이 언어가 언젠가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고 자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이 언어는 그리고 이 문자는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편의 드라마가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연가,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부드러운 말투, 섬세한 감정 표현, 그리고 극중 인물들이 주고받는 한국어 대사가 일본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드라마가 끝난 뒤 대학 캠퍼스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선생님, 저 한국어 수업 듣고 싶어요. 저 배우 배용준 씨가 드라마에서 한 말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요. 수줍게 말문을 여는 학생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지역 K-팝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방신기라는 그룹이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아이돌을 사랑하게 된 젊은이들이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와 인터뷰를 원어로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한국어는 어려운 언어,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되는 언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어는 어느새 하고 싶은 언어가 되어 있었어요. 간다웨어대 한국어과는 매년 입학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담당한 학부 수업은 정원이 금세 찼고 일부 학생들은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 했고 더 나아가 한국에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한국의 여러 대학들과 연계를 맺어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일본 학생들이 직접 한국에 방문해 어학연수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 비행기에 오른 학생들은 두려워했지만 귀국할 때쯤이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사람들의 따뜻함, 음식, 언어, 그리고 거리 풍경까지 모든 게 그립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평생 걸어온 길을 이제는 다음 세대가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졸업 후 한국 기업에 입사한 이도 있었고 통역사나 한일 문화 교류 전문가가 된 이들도 생겼습니다. 어떤 제자는 유학 후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이에게 두 언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제는 일본의 많은 대학에서 제2외국어 선택 1위가 한국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한국어 교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류라는 바람을 타고 왔지만 그 뿌리는 분명히 한글과 한국어가 지닌 진심과 아름다움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먼저 다가가 이 언어가 얼마나 좋은지를 설득했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먼저 다가와 저도 이 언어를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눈빛은 1974년 신문 칼럼을 읽으며 가슴이 뛰던 제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국경을 넘어 마음을 잇는 언어가 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한국어에 반하고 있다. 그 사실이 제 평생의 노력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이 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9일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글날 경축식이 열린 그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고 아직도 그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마노우의 미유키 교수님께서는 한글 발전과 한국어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한글날을 맞아 옥관문화훈장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에 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정말 제가 맞습니까? 저 같은 외국인이, 그것도 일본인이 훈장을 받는다니요. 알고 보니 외국인에게 옥관문화훈장이 수여되는 것은 무려 12년 만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기쁨보다는 믿기지 않는 감정이 더 컸습니다. 1974년 고등학생이던 제가 신문 한 구석에서 처음 한글이라는 단어를 보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단 한 줄이 제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훈장 수여식은 경건하고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전통음악이 흐르는 그 자리에 앉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짚었습니다. 수많은 날들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과 함께 웃고 연구 논문을 쓰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교류를 이어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은 소감을 발표할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리, 질서, 감정, 그리고 따뜻함입니다. 문자 하나하나에 과학이 담겨 있고 그것들이 모여 언어가 됩니다. 저는 그 사실이 놀라웠고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이 아름다운 언어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제 말에 몇몇 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어떤 분은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마음이, 제 진심이 한국인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을요. 행사가 끝난 뒤 기자 한 분이 제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교수님, 왜 그렇게까지 한국어에 마음을 다하셨나요? 그 질문을 들으니 순간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고른 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는 제게 길이었어요. 낯선 나라와 이어주는 길이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였습니다. 저는 그 길 위에서 위로를 받았고 살아가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한글을 어려운 문자라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글은 인간적인 문자입니다. 사람의 숨결을 담아내고 마음의 결을 따라 흐르는 언어입니다. 그런 한글을 평생 연구하고 가르쳐 올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감사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창밖의 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저는 창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신문 한 줄이 나를 바꿨구나. 그리고 나는 그 한글을 따라 여기까지 왔구나. 지금도 가끔 그 신문 칼럼을 떠올립니다. 그 단순한 문장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겠지요. 그 한 줄의 울림이 결국 제 삶을 바꾸었고 이제는 제 삶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스승이 되고 한글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한글. 저를 만나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